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살림 한문교과서 수업을 진행하는 희남쌤입니다. 오늘은 제3과 뜻과 소리 2차 시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차 시에서 학습하면 설명했듯이 뜻과 소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를 형성이라고 하는 글자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동일합니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중에서 형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성의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될 때 한쪽의 한자가 바뀌는 변형 부소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성을 학습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글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글자 무슨 자입니까? 가운데 글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풀 청자죠. 풀 청자입니다. 우리 청춘 할 때 쓰는 그 풀 청자입니다. 청년 할 때도 쓰겠죠. 이 글자가 지금 주변을 두르고 있는 글자인 수, 일, 물숫자죠. 일, 해일자입니다. 말씀원. 이거 마음심 먼저일까요? 마음심. 이건 뭡니까? 이거는 쌀미자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가요? 쌀미입니다. 쌀미. 쌀미자와 합쳐져서 형성되는 글자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순서대로 물숫자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물숫자부터 보면 요 글자가 풀을 청자가 물숫자와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러면 요 글자가 됩니다. 이때 물숫자는 어떤 식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 물숫자는 어떤 식으로 변화된 겁니까? 요 물숫자가 형태가 이렇게 변화된 거죠. 변형수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가 됐냐? 요 글자가 되었습니다. 요 놈이 왼쪽이 요게 물이고 오른쪽은 그대로 청을 가져왔죠. 그래서 청을 가져와서 음은 청입니다. 청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왼쪽이 물이 뜻이죠. 근데 물의 속성 중에서 이번에는 뭐를? 깨끗하다, 맑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깨끗할 청, 맑을 청입니다. 우리 청소하다 할 때 쓰는 말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요거 해일자죠. 해일자와 풀을 청자가 역시 어떻게 되냐? 두 개를 합칩니다. 두 개가 결합을 하면 이 글자로 오는데 요 글자로 옵니다. 요 글자로 오는데 왼쪽에 해일자가 그대로 왔죠? 오른쪽에는 청자가 그대로 왔습니다. 이거 역시 뭐라고 했냐면 청이라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있으니까 해청이 아니라 해의 속성, 해가 나타났다는 건 뭡니까? 날이 개인 거죠. 그래서 개다, 날이 맑아지다, 개다, 이런 의미로 개청자가 됩니다. 개청. 개다는 좀 어려우니까 한번 써볼까요? 개청. 비 온 뒤에 날이 맑아졌을 때, 날이 개었다 할 때 개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말씀원이라고 그랬죠. 말씀원. 밑에 입구자이고 위에 있는 것이 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형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자, 저 글자가 청자와 이렇게 결합을 하면 바로 어떤 글자? 이 글자가 되는데 왼쪽에 말씀원이 왔고 오른쪽에 청이 그대로 왔죠. 그래서 이 글자 역시 그대로 뭐냐면 청입니다. 청인데 말이 왔죠. 그러면 말청이 아니라 말은 뭐합니까? 뭔가
부탁하다, 청하다, 요청하다죠. 그래서 요청할 청, 청할 청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청자에 쌀미자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요 글자가 되었습니다. 저 글자가 되었는데 요 글자는 요 왼쪽에는 요놈이 그대로 쌀미자가 왔고 오른쪽에 청이 왔는데 이때는 음을 뭐라고 읽냐면 정이라고 읽습니다. 정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청이라고 읽었는데 여기서 정이라고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음이 어떻게 됐었다? 음이 이쪽으로 청이 오면서 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아까 설명했었죠? 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1차시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정으로 읽히고 왼쪽에는 그대로 쌀의 뜻이니까 쌀정이 아니라 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쌀은 뭡니까? 논에서 거두들이면 말려서 껍질을 벗겨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방앗간에서 도정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밀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안에 알맹이만을 끄집어내는 것을 정제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글자는 정밀할 정, 경제할 정, 자세할 정, 핵심인 정수정 이렇게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밀할 정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자가 뭐와 마음심자와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런 식의 글자가 되는데 이 마음심자가 왼쪽으로 변형을 했네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저 마음심자가 뭐로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때 이렇게 해볼까요?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때 뭐로 바뀌었습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우리 보통 뭐 신방병 그런 신방변 그런데 그냥 마음심의 변형투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마음심이 왔고 오른쪽은 그대로 왔습니다. 이 글자 역시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 정이라고 읽습니다. 뜻은 마음정이죠. 근데 마음이 그다음에 마음의 속성 중에서 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이란 뜻입니다. 감정. 그래서 뜻정, 감정정 그럽니다. 정서정 그럽니다. 예전에는 뭐 그 대표적인 우리 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자 중에 초코파이 아시죠? 초코파이 그 봉투에 저 정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마음을 정하는, 전달하는 음식이죠. 이런 의미로. 그래서 초코파이 정이라고도 말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 때문에 이럴 때 쓰는 그 감정, 마음 정자입니다. 뜻 정자죠. 자, 이렇게 한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형성되는 글자 중에 한 부분이 뜻을 나타내고 한 부분이 소리, 음을 나타내는 글자를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뭐다? 이렇게 글자 중에 한 부분이 합쳐지면서 일부 형태의 변화를 가져온다. 변형구조라고 한다. 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상생활 한자를 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부 다 물이 있네. 공통점은 이 사진의 공통점은 그러면 물과 관련된 한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첫 번째 글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글자 이렇게 세 개를 걷네요. 무슨 글자입니까? 내천자죠. 내천. 내가 할 때는 내천자입니다. 자, 두 번째 글자는 왼쪽에 있는 건 강이죠. 물강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물강.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역시 물하입니다. 물하. 강과 하. 자, 그러면 강과 하. 강하고 하는 다른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제가 물강, 물하 그랬죠? 전부 다 뭐 규모, 크기 비슷할 때 강이나 하를 씁니다. 우리는 보통 뭐 하천이라고 해서 강보다 하가 작은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남쪽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대체로 강이라고 부르고
북쪽 지역에 있을 때는 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강 뭐 있죠? 북쪽에 황하가 있죠. 북쪽에 있는 강 황하가 있습니다. 황하. 요 하자를 씁니다. 누르왕자에다. 남쪽에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장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장강. 이른바 양자강이라는 강이죠. 황하하고 양자강하고 비교할 때 뭐 양자강이 엄청 크고 황하가 더 작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조선시대에는 예전에는 남쪽에 있는 것은 강이라고 부르고 북쪽에 있는 것은 하라고 불렀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책에 그러한 근거가 있는데 그래서 남쪽에 있는 걸 우리가 한강이라고 부르고 한강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저쪽에 위쪽에 북쪽에 있는 강 뭐 있죠? 압록강 있죠? 압록강은 압록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중국에 가면 저 북쪽에 있는 강 대표인 거 뭐가 있습니까? 요하라는 거 있죠? 요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위치에 따라서 강과 하로 불렸던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압록하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압록강, 뭐 두만강 그렇게 말하죠. 이런 것처럼 강으로 통일됐지만 하와 같은 크기의 규모의 개념이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호수호입니다. 호수호. 이 태국말 잘 알죠? 바다 해자입니다. 바다보다 좀 더 큰 건 뭐라고 하죠? 예, 바다보다 좀 더 큰 건 양이라고 하죠. 양. 그러니까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양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바다 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합쳐서 해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찾아봅시다. 먼저 호수. 이 글자는 뭡니까? 이건 물이 좀 갇혀 있어서 흐르지 않는 것 같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호수라고 말하죠. 호수. 그 다음에 천은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천 아닙니까? 천. 그래서 이 천은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과 우측 그림 물이 엄청나게 많네요. 뭐 크기도 비슷한 것 같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기 밑에는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다리가 놓여져 있죠? 여기는 다리가 없고. 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것은 강이죠. 바다에 다리가 놓여져 있는 거 봤습니까? 바다는 앞으로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뭐 어렵고 거의 불가능해서 놓지 못하고 그 넓은데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강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 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것을 강 또는 뭐 하로 연결이 되겠죠. 저의 것을 우리는 바다 또는 양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를 채우라고 했는데 보기를 줬네요. 물수에서는 뭐를 가져왔다? 뜻을 가져왔다. 풀을 청에서는 소리를 가져왔다. 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소리인 청을 그대로 가져가고 얘 물수의 뜻의 의미를 뭐 뜻의 의미 겹친 얘기인데 좀 이상하네. 이 뜻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져오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자는 두 개를 합쳤죠. 합칠 때 왼쪽의 이 부분은 뭐다? 왼쪽의 이 부분은 이 물수가 뭐 한 것이다? 변형된 것이다. 형태가 변형됐다. 그래서 뭐다? 변형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뜻은 역시 물에서 치워야겠죠? 물이 속성 중에서 맑다. 깨끗하다. 라는 속성을 가져와서 맑을 청, 깨끗할 청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해봅시다. 밑에 입구죠. 입구 문문입니다. 입구 문문이네요. 자,
입구 문문이니까 소리는 그대로 문일 테고 입구에서 뜻을 입에서 확장된 의미인 묻다인 뜻을 가져왔답니다. 묻다인 뜻을 가져왔을 때 그 글자는 어떻게 합치죠? 이렇게 문과 입구가 합쳐질 때 입구가 이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물을 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일에서는 뜻을, 생에서는 이 글자 생이죠. 생에서는 소리를 가져왔다. 그러면 일단 뜻이 해와 생이 합쳐진 거죠. 해에서 뜻을 가지고 해의 속성에서 두 개가 이렇게 해와 생이 합쳐서 이렇게 해서 그 의미를 해의 속성에서 뭐를 줬습니까? 이거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을 뭐라고 했죠? 우리 별이라고 했죠. 별이라는 뜻을 가져왔죠. 그리고 참고로 소리는 뭐라고 있습니까? 이 글자의 소리는 뭐라고 있는다? 생이 아니라 뭐로? 성으로 읽는다. 뭐를 가져왔다? 소리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별성이라고 읽는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저 왼쪽에 있는 거, 입구 위에 혀가 움직이는 것이네요. 말씀언이죠. 그래서 말에서 뜻을 가져왔고 청에서는 소리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놈은 그대로 청이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말이 왔죠. 말씀청이 아니라 말씀의 속성에서 뭐 한다? 청하다. 청하다 라는 뜻을 가져오게 되었다. 청한다는 건 뭐 하는 거죠? 부탁한다, 요청한다. 그래서 앞에다 그냥 요자를 하나 더 붙여서 요청하다. 이렇게 하면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기억과 니은의 옳은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쪽은 뜻, 한쪽은 소리인 글자가 합쳐져서 새로운 글자를 가져왔을 때 그 뜻을 찾아내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나무입니다. 나무가 뜻이죠. 그리고 요놈이 원래 뭐냐면 공자입니다. 무슨 공? 공평할 공, 공정할 공. 옛날에는 공변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근데 이 공이 음이 변해서 송으로 바뀌었죠. 어쨌든 뜻은 왼쪽 이 부분이 가져왔는데 저 나무송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요것만 나무니까 이놈이 나무목이니까 나무 중에서 소나무라고 하자 뜻을. 그래서 소나무 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빨리 갈까요? 요 물이죠. 물 숫자고 요놈은 뭡니까? 다툴 쟁자입니다. 다툴 쟁. 그러면 물이 다툽니다. 물과 다툴 쟁에서 물이 다퉈요? 물이 다투면 쫙 흘러내면 정리를 해버리죠. 그래서 물에서 속성을 가져와서 이 정자는 무슨 정? 물이 싹 몰리는 걸 다 씻어 내려가다 해서 씻을 정, 깨끗할 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인데 물의 속성에서 깨끗하다를 가져왔습니다. 깨끗하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말씀은 이룰 성자죠. 네, 그대로 이놈이 성을 가져왔네요. 그러면 얘가 뜻을 줘야겠죠. 말씀은이 뜻을 가져오는데 말로 한 것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말에서 완성됐다 해서 성으로 가져오는데 이 완성된 거 말에 의해서 우리는 뭐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죠?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성이라는 뜻을 가져왔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완성하기 위해서 뭔가 정성을 들여야 된다 해서 정성성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뜻을 가져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오른쪽에 있는 성자가 완전히 100% 음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니죠. 어느 정도 뜻의 의미도 부여하고 있다라고 우리 형성한자 포인트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글자는 정성성자입니다.
자, 이제 3단원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해당 한자 10개 쓰는 겁니다. 우리 상형, 지사, 회의, 형성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형성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고 해당되는 글자를 써주면 되겠죠. 뭐 우리 방금 했던 대표적인 한 글자 써보라고 해요. 방금 했던 뭐를 쓰면 됩니까? 별성자를 되겠네요. 빛나는 뜻부분, 성에서 생이 성으로 소리 부분이죠. 두 번째입니다. 교과서 23쪽 청자의 도식과 같이 우리 청자를 가지고서 형성자를 만드는 다양한 방식을 해봤죠. 마찬가지로 뭐를? 이룰성자입니다. 이룰성자를 가지고 도식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사전이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한번 한자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하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 예를 제시해 주세요. 강과 하, 규모 이런 거 같은데 위치에 따라 다르다라는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강의 예시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상으로 3단원 2차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수업은 4단원 소리와 획으로 찾기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